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로 돌풍을 일으킨 토트넘 허스퍼 11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4로 당한 패배는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해 9명으로 경기하면서도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축구 철학을 유지한 것에 대한 영국 현지 유럽 전역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분명한 것은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경기에 가장 큰 실책을 범한 선수는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팀 동료인 데안 쿨루셉스키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로메로 선수의 행동이 팀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고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전술을 분석하면서 전술이 아닌 이번 경기 토트넘의 패인으로 로메로의 레드미스트 이성을 잃은 분노를 지적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쿨루셉스키는 어떤 맥락에서 로메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그 전체 내용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에서 쿨루셉스키 선수가 too hype up, 너무 흥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첼시전 패인을 분석했는데 로메로의 퇴장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디 애슬레틱에서는 로메로의 레드미스트가 토트넘이 다시금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는 단순히 말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레드미스트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의 극한 분노인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까지 커리어 내내 로메로에게 따라왔던 지적이었거든요. 먼저 디 애슬레틱이 로메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한 컬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부터 토트넘 호스퍼 수비의 바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르헨티나 선수 로메로는 누군가를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의 바위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로메로는 지난 시즌 내내 경기장에서 미끄러지고 들이받고 으르렁거리던 불안정함의 화신이었죠. 하지만 올 시즌 로메로는 젖은 수건으로 성난 황소 같던 그 모습을 인내심과 우아함으로 바꾸어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첼시와의 경기에서 로메로가 보여준 경기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전 칭찬을 무색해하는 정당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태클과 파울뿐만 아니라 수비 시에 불필요하게 제자리에서 돌진하거나 팀 동료를 커버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이 종종 미숙했고요. 때때로 성급했고 성질도 냈습니다. 로메로가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화력을 내부로 돌리고 2022년 여름에 토트넘이 4,2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684억 원을 기꺼이 지불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올 시즌 토트넘이 보였던 좋은 시작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축구 지능과 피지컬을 겸비한 로메로는 새로 영입한 네덜란드 수비수 미키 판더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토트넘의 수비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변화시키며 높은 라인, 에너지, 진취적인 움직임, 전후방 공격 플레이로 새로운 스타일을 가능케 하고 장려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메로는 부주장이라는 중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즌 첫 2경기 당시 그는 태클만큼이나 많은 한 골을 기록했었고요. 시즌 5번째 경기였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도 시즌 첫 번째 파울을 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경기였던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첫 번째 경고를 받을 정도였죠. 토트넘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첫 출전 14경기 동안 옐로우 카드가 단 2장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 참여 직후에 치른 토트넘에서의 11경기에서만 5장이나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2차례 2월 맨시티전, 3월 밀란전에 퇴장을 당했던 로메로의 광기 어린 모습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차분해지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는 듯한 격렬한 분노의 시기가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진화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와의 경기를 앞뒀던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로메로의 활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수비진이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 한 가지 변함없고 든든한 버팀목은 로메로였으며 로메로는 주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수들이 로메로가 곁에 있어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로메로는 우리가 수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의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발전하기를 원하고 매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는 승자입니다. 훈련하는 방식과 플레이하는 방식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팀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로메로의 태클 횟수는 경기당 2.59회에서 2.32회로 소폭 감소했지만 반대로
태클 성공 횟수는 경기당 1.37회에서 1.58회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도 대비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그렇다면 월요일에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엄청난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재발이었죠. 분위기가 고조되고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고 도전과 경합이 쏟아졌던 열띤 경기 속에서 로메로는 고기 맛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금주를 통해 변신한 후 다시 더프를 한 모금 마시는 심슨 가족의 바니처럼 됐는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지킬이 된 모습이었죠. 전반 30분이 지나 레드카드를 받기 몇 분 전부터 그 예전에 불안했던 로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전반 21분 로메로가 전진 수비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서 압박하던 장면인데 이 첫 번째 캡처 사진이 바로 로메로가 헤더를 따내기 위해 상대 지역까지 질주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이 첼시의 수비 라인까지 흘렀을 때 계속해서 공을 따라 피치 위로 더 올라갔고요. 첼시 수비수인 치아고 시우바에게까지 따라가서 이유 없이 치아고 시우바를 밀쳐서 바닥으로 넘어뜨립니다. 이때 이미 로메로에게 레드미스트, 붉은 안개,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의 극한 분노 조절 장애 상태가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퇴장당하기 10여 분 전의 장면이었고요. 27분에도 로메로 선수가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후에도 일부 다른 심판들이었다면 곧바로 레드카드로 간주될 수 있었던 상대의 레프트백인 리바이 코릴에게 가격하는 킥을 날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로메로의 성질이 다시 폭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라힘 스털링의 골이 핸드볼 판정으로 무효가 되기도 했지만 첼시의 역습 공격을 막기 위해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는데 로메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의 이날 첼시전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죠. 로메로가 엉망의 패스를 한 이후 공을 되찾기 위해 수비할 때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커버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걸까요? 한 번, 두 번 공을 차단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심지어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동료 선수인 첼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와 충돌했는데 공을 먼저 건드리긴 했지만 정강이를 발로 찍어내리는 매우 위험한 챌린지, 위험한 도전을 하게 됐고 결국 퇴장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게리 네빌은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로 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미친 도전과 아수라장 같은 플레이였다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풀백이었던 네빌은 수비수로서 저런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고의적인 가격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 이러한 공격성은 불필요했고 도를 넘었습니다. 예상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자신의 부주장인 로메로를 비판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메로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고 그것이 그의 강점 중 하나다. 오늘은 그가 조금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는 그저 대처해야 했다. 대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를 비판하지 않고 VAR 판정, 로메로를 퇴장시킨 이후 다른 여러 사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 걸린 시간으로 인해 이날 축구가 혼돈스러웠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화를 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이 화끈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바라면서도 로메로가 이러한 성질이나 불필요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데스티니 우도기도 이러한 측면에서 좋지는 않았지만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이 데스티니 우도기는 20살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진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이자 25살의 노련한 베테랑 센터백 로메로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메로는 이날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에 손해를 입혔고 부상으로 인해 판더펜이 부재한 가운데 그 자신의 결장으로 인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토트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메로는 과거에도 팀에 이러한 폐를 끼친 적이 있는데요.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메로가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커리어 내내 이런 문제가 따라올 수 있고 토트넘도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라는 비판입니다. 영국 정론지 가디언은 데이비드 하이트너 기자, 역시 베테랑 기자이자 토트넘 경기를 현장에서 많이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클루셉스키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런 로메로의 행동에 대한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와 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대안 클루셉스키는 월요일 밤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프리미어리그 첫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습니다. 토트넘은 클루셉스키가 시즌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골에도 바짝 다가섰었죠. 바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VAR 판정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화제가 됐던 장면입니다. 첼시가 흔들렸습니다. 홈 관중들의 에너지를 받아 토트넘은 마치 첼시를 날려버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루세프스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이프업, 들떴다, 너무 신이 났다, 그런 나머지 실수를 범했고, 이는 첼시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 속의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엔소 페르난데스를 향한 레드카드 태클이 VAR에 포착되어 35분 콜 파머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이어진 것만큼 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데스티니 우도기가 라임 스털링에게서 공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지나쳐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스털링에게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이 있었죠. 스털링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 카드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도기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55분 또 한 번 스털링을 향해 돌진하며 두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첼시가 9명의 토트넘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클루세스키는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15분은 놀라웠고 시즌 중 최고로 믿을 수 없는 축구를 펼쳤습니다. 이날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시너지도 좋아졌고 토트넘이 정말로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초반에 보여줬다 보니까 2대0, 3대0, 4대0까지도 크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퇴장과 불필요한 플레이로 자멸한 토트넘이었어요. 클루세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몇 가지 나쁜 태클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팀에 손해를 끼친 것이 규율 위반이었냐고요?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승리를 원하고 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태클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죠.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울 것입니다. 바로 로메로의 태클, 우도기의 태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러한 플레이는 팀이 추구했던 것, 팀이 준비했던 것, 팀이 제어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그걸 위반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자체적인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는 죽음의 요소와 영광의 요소가 있는데 첼시전에는 두 가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1 포메이션을 재구성하면서도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높은 백라인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토트넘은 기회를 내줬지만 3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며 2대2 동점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에릭 다이어는 오프사이드로 인해 골이 인정되지 못했고, 또 다른 교체 선수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절묘한 헤딩슛 기회를 놓쳤으며 손흥민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 3분 돌파를 시도해 슈팅까지 했지만 로베르트 산체스에게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무산됐을 때 토트넘 서포터들은 이러한 모험 정신에 취했고 놀라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첼시가 니콜라스 잭슨의 골로 3대1 쐐기골을 넣었지만 토트넘 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수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클루세스키는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인생보다, 축구보다, 승리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과 팬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했고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졌죠. 지는 것은 싫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1대11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저희는 매우 화가 났지만 감독님과 선수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명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경쟁했습니다. 전반 막판 부상당한 제임스 매디슨을 대신해 우도기 퇴장 이후 중앙 수비수로 투입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반격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메로의 퇴장 이후 출전에 시즌 첫 경기를 소화한 다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이어는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 선수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AS 로마 이적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토트넘 구단은 지난 여름에 그를 강제로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며 1월 달에도 다시 매각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29살인 다이어는 팀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묵묵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의 3경기 출전 금지에 더해 미키 판더펜이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있었죠. 이 잉글랜드 센터백 다이어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토트넘의 수비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요일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수비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첼시전에 벤 데이비스를 소집할 수 없었고 라이언 세세뇽은 장기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도기가 한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 판더펜을 대신해 출전했던 에메르송 로얄과 18세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도 고려할 것입니다. 메디슨의 부상도 앞으로 큰 골칫거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요일에 서로를 만나 조각과 초점을 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용성을 보여주고 필요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팀은 11명의 선수가 아닙니다. 18명 또는 25명입니다. 우리는 첼시를 상대로 깃발을 높이 들고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과는 많이 아픕니다. 자부심을 보인 패배였다. 그리고 잘 대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판더펜과 로메로가 앞으로 최소 3경기 모두 이탈합니다. 로메로는 퇴장 징계 3경기, 판더펜은 얼마나 부상으로 빠질지 아직 공식 발표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11월 26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 30분 맨시티와의 빅매치까지 판더펜과 로메로 없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준TV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더 챔피언 2023-2024 유럽 축구 가이드북 내가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남겨주신다면 구독 정보를 공개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이드북의 특별 사은품 세트인 포토카드 8종, 포토 스탠딩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전후로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당첨자 아이디를 공지할 테니까요. 아이디를 확인하시면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한준TV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국내 최장, 최고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유럽 축구 가이드북에 있어서 국내 전통을 자랑합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매년 출간해 왔고요. 저도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슈퍼 삼총사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주요 한국 선수들의 올 시즌 전망부터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A, 유럽 4대 리그와 파리 생제르맹까지 선수들의 이제 정보, 전망, 모든 팀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선수 스쿼드, 1,200컷에 달하는 팀 사진과 화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출간 20주년 기념 유럽 축구를 돌아보는 특집 기사까지 있고요. 책 속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대형 브로마이드도 증정합니다. 한준TV를 통해 더 챔피언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